아들 키우기 진짜 힘들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화와 눈물을 삼키며 육아하고 계시지 않나요? 처음엔 그저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행동이 거칠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내 아이를 망치려고 한 훈육은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지금 3살, 6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집센 아들들의 속마음과 함께 아이를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부모님들의 의외의 습관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오늘 영상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시면 아들의 고집을 유순하게 돌려놓고 평생 후회할 훈육 실수를 막는 확실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남자아이들은 유독 고집이 셀까요? 먼저 하나 분명히 짚고 갈게요. 아들의 고집과 폭력성은 부모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는 책도 많이 읽고 옳고 그름 다 하는데 왜 고집만 부리면 말이 안 통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버릇없는 기싸움으로 치부하고 감정적으로 눌러버리면 아이는 더 큰 반항심을 품고 그게 진짜 폭력성으로 굳어지더라고요. 아동 발달 관점에서 보면 이유는 명확한데요. 언어력과 인지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아이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를 거야, 내가 할래요 등등 먼저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똑똑하고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일수록 머릿속에 자기만의 논리 회로가 확고한데요. 여기에 남자아이 특유의 승부욕과 투쟁 본능까지 더해지는 거죠. 문제는 엄마들은 여자로 살아온 경험만 있다 보니 이 남자아이 특유의 강한 통제 욕구를 낯설어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평소엔 안 들어주다가 고집을 피워야만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진짜 이유는 부모에게 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표현 수단이라는 거죠. 첫째 초이가 5살 때쯤에 동생이랑 너무 싸워서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팍 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날아온 주먹을 맞고 나니까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집이 폭력성으로 바뀌는 진짜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옷을 특정 스타일만 고집한다거나 나 노란색 입을래요. 아니야, 오늘은 그거 빨았어. 그래도 노란색 입을래요. 이렇게 고집하거나 등하원길에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때 부모가 단호함과 화를 혼동해서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 아빠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달라서 아이를 그냥 일관성 없이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가 강한 아이일수록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며 극심한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 조절이 서툴고 전두엽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이 좌절감을 소리 지르기나 물건 던지기나 밀치기 같은 행동으로 터뜨리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악순환이 주도권의 욕구가 자극되고 거기에 부모님의 강압적인 제지가 들어서면 아이는 자율성의 좌절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아들 엄마들의 99%는 모르는 아이를 자극하는 부모의 습관 3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사소한 집착을 무작정 막을 때. 예를 들어 시간 없어 빨리 입어. 지금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유도 안 물어보고 강요하면 아이는 1시간씩 뗐으면 더 파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체 생활에서 과도한 통제들인데요. 싫어도 다 먹어야 해. 지금은 이거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유 없이 억압하게 되면 주도적인 성향의 아이일수록 강하게 불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정답을 먼저 일방적으로 알려줄 때인데요. 아이가 뭐 하다 보면 저도 성격이 급한지라 날개는 여기 붙여야지 그렇게 그리면 안 돼 하고 저의 틀에 맞추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아이의 탐욕 욕구와 주도성이 꺾인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반론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 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의 감정과 주도성을 인지하는 것과 떼쓰기를 무제한 수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 없이 다 받아주면 아이는 사회성과 규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인데요. 아이가 왜 그러고 싶어 했는지, 아이가 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마음과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되 행동에 대한 한계와 규칙은 단호하게 해야 하는 거죠. 화내면 꺾이는 게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명확하게 긋는 진짜 단호함,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4가지 대안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지시 대신 질문으로 주도권을 돌려주세요. 옷 그거 입지 마. 대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 옷 입고 싶은 이유가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등원 시간 때문에 바쁘다면 선택권을 2개로 줄여주세요. 파란 옷 입을래? 녹색 옷 입을래? 이렇게 선택지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주도권을 돌려주고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비행기 날개를 같이 만들 때도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규칙을 협상해보세요.
부모 간 양육 태도부터 통일하고 아이와의 대화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단순한 규칙을 정해보세요. 부모의 지시가 아니라 함께 정한 규칙이라고 느낄 때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초이 그림책 중에 공룡 가족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지키자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더니 6살 초이도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인이 정한 규칙은 더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규칙을 어겼을 때 명확한 결과를 설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장난감 정리 안 하면 혼나, 이 말 대신에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이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걸 잃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혼내도 한두 번이지 안 통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에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줄 때 잘 통합니다. 네 번째는 투쟁 본능을 정당한 규칙 안에서 발산하게 도와주기.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기고 싶은 게 강하더라고요. 실제 첫째 초이랑 둘째 초이가 씻고 나와서 옷을 안 입을 때 누가 먼저 입나 봐야겠다 하는 한마디만 해도 서로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기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욕구는 일상이나 스포츠, 태권도나 축구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 발산시켜줘야 합니다. 이 규칙 안에서 이기고 지는 법을 배우며 에너지를 건강하게 소모하게 도와주세요. 아이의 극심한 고집은 부모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고집과 집념을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훗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주도성과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에너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물기를 터주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저도 초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육아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좀 돌이켜보게 된 계기가 초이가 5살 때쯤에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퍽 소리 날 정도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책도 많이 찾아보고 좀 유명하신 분들 유튜버 채널도 많이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동안 저를 돌아보면 첫째 초이의 욕구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수용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랬지만 첫째 초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좌절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둘째 초이가 태어나면서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생 거는 가져가면 안 돼, 동생 가까이 가면 안 돼 등등 안 돼라는 게 너무 많았고 아마 첫째 초이가 그렇게 쌓아온 게 5살 때 저를 때리는 행동으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의 그런 폭력성이나 고집이 어쩌면 좀 도와달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한번 먼저 공감을 해주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이도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떼쓰기보다는 좀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저를 때린 적도 없고 폭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육아가 이렇게 힘든데요. 아들 육아에 가장 큰 고충 2가지가 있죠. 하나가 오늘 바로 말씀드린 고집, 그리고 또 하나는 엉덩이 힘인데요. 유독 엉덩이 힘이 약해서 책상에 진득하게 앉히는 것부터가 전쟁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주도권 돌려주기, 이 원리가 독서 습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집 세고 산만한 아들을 스스로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남겨드렸으니 함께 시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육아 고민, 실제 경험담을 통해 원인부터 짚어서 찾아올게요. 우당탕탕 초이네였습니다.